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3개를 준비를 했고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바로 피아트 크라이슬러가요 전자업체 폭스콘이라는 업체랑 함께 전기차 개발을 한다고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스콘은요, 아이폰을 생산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폭스콘의 모 기업과 중국 내수 시장을 위해 전기차 개발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중국 내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요,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이 대만의 전자기기 대만입니다. 대만의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홍하이 정밀과 전기차 생산을 위한 합작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협업에서 특이점은요, 자동차 기업이 아닌 전자기기 제조업체 합작 투자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홍하이 정밀은요, 전자기기 제조업체 이외 아이폰 생산하는 폭스콘의 모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폭스콘은 아이폰 생산 공장 이외에 지난 수년간 전기차 업체인 바이튼과 샤오펑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기차 사업에 관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기업인 바로 홍하이 정밀은요, 중국 내에서요 본격적으로 전기차 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목표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중국 내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서 50대 50 합작 투자 진행할 예정이라고요. 먼저 중국 내에서 시장을 위해 전기차를 개발하고요. 생산 역시 중국 내 공장을 건설해 해외 수출 없이 내수 시장에서만 경쟁을 펼친다는 게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한 전기차의 세그먼트와 주행거리, 판매 목표 가격 등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달 안에 최종 결론 내려 공식적인 업무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이제 아시다시피 PSA 그룹과 합병을 인해서 세계 4위 수준의 자동차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때문에 미래차 시장에 선점할 전기차 경쟁에서는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는 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중국 시장을 또 경각하기 위한 현지 업체와의 공동 개발은 또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PSA 그룹에서 진행 중 프랜차이즈 가운데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업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차 IT 업체랑 합작 투자를 하고 있는 마당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미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민주당의 플런버그 후보가요, 내연기관 퇴출 파격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요.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요, 파격적인 친환경차 공약을 내었는데요. 블룸버그 후보는요, 오늘 2030년까지 미국 내 탄소 배출량 50% 줄이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는요, 2035년까지 미국 내 신차는 오직 전기차만 허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보험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 대출을 공약한 셈인데요. 이를 위해 그는 미국 전역의 고속도로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요. 연방 정부의 전기차 보조 규칙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련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2025년까지 2,500달러 하나로 약 290조 원을 쓰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가 있습니다.
이번 공약으로 해서요, 이 후보가 이 민주당 후보 내에서 상당히 급진적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등 올 2030년까지 운행 중인 트럭의 15%를 전동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더불어 현 정부의 환경채권과 극명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요, 오바마의 행정부의 기업 평균 연비 규제 제도로 전면 백지화시킨 데 이어서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도 전액 삭감키로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후보는요, 블룸버그 통신 등 소유한 미국 내 파리 재벌이지만 최빈곤 지역 투자 계획과 흑인 노예제 보상 연구 등 진보적인 성향을 내놓으면서 경선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조 바이든, 그다음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에 이어서 현재 4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지금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이 대출이라는 것보다는 이 관심도가 사실은 굉장히 늦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트럼프가 나가간 이후에는 행정부가 시작한 이후에는 거의 관심을 없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에 조금 극명하게 현재 하려고 지금 이제 경선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요, 중국의 3위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인 권수안 하이테크의 지분을 20% 인수해가지고 전기차 업체의 변신을 현재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권시안은요, 글로벌 기준 7위의 배터리 생산 업체로 LG화학가 3위고요. 삼성 SDI 5위, SK 이노베이션 9위 등 국내 배터리 업계와 경쟁 관계인데, 폭스바겐이 권시안에서 공급받는 배터리 물량을 늘린다는 것은 국내 기업에서 부정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최대 자동차전의 중국에서 전기차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게 보도가 되었고요. 만약에 지분 인수가 이루어진다면 폭스바겐이 중국 배터리 생산 업체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것으로 첫 번째 사례가 되고요. 오늘 2025년에 중국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포함해 중국에서 한 해 신에너지 차량을 150만 대 판매하는 폭스바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수안의 시가총액을 28억 달러 기준으로 하면요, 지분의 20% 가치는 5억 6천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이미 계약은 지금 최종 단계에 이뤄가지고 양측은 중국 규제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폭스바겐은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면요, 이제 제3자 배정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분이 완료가 되면요, 이 권수안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인 리젠이 지배하는 주아이 권시안 트레이드에 이어서 2대 주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요, 사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많이 얘기했던 CATL과 BYD 이어서 중국 3위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폭스바겐 현재 이 자동차와 합작한 회사인 JAC 폭스바겐을 통해서요, 중국 시장용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요. 배터리는 CATL로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인수에는 바로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도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은 그동안 배터리 공급망 체인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배터리 회사 소유를
이제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매출 목표 달성 위해서 SAIC 모터와 25달러 투자를 해가지고 연산 30만 대 생산 능력 갖춘 새 전기차 공장을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인수가 됐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약간의 비상이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중국에서 지금 판매가 잘 못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중국 자체가 우리나라 배터리를 싫어하는 거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이 인수를 통해서 폭스바겐은 더욱더 전기차의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 현재 네이버와 디스토리, 팟빵,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의 이웃처럼 해주시면 감사했고, 디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이 준비가 됐으니까요.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